아기가 증조 할머니네 갑니다. 갔는데 거기서 아빠 여기 그 좀 고가의 물품 뭐 있나요? 도자기 같은 거 있어요? 아니면 TV? TV라고 해볼게요. 무난하게. 도자기는 너무 예스럽죠. TV가 있어요. TV가 있는데 TV가 너무, 그러니까 애기들은 막 오르락내리락도 하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하잖아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인 거야. 그 가족한테 가서 물품을 파손을 합니다. TV가 파손이 됐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성인들은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가 N으로 되어 있는 거, 중립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차를 밀어. 아, 왜 중립으로 되어 있는 거야? 밀어요. 밀었네? 밀었는데 뒤에 차에 꽝 박았어. 내가 주행 중이지 않았잖아요. 자동차 보험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그래서 이분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었던 게 왜 좋으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옛날 2009년 그 10월 이전 거, 이분이 2008년도 거였거든요. 이분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는요, 본인 부담금이 2만 원이에요. 지금은 대물이 20만 원에다가 밑에 집 누수가 50만 원이거든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때는 비갱신도 담보가 있었고 지금은 갱신밖에 없어요. 이때는 비갱신 담보도 있었고 대인은 없지만 대물은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팀장님 애기가 팀장님 친구랑 막 놀다가 삼촌 막 이러고 놀다가 휴대폰을 애기니까 볼 수 있잖아요. 나 유튜브 볼래? 하고서 보다가 떨어뜨렸어. 근데 그게 액정이 깨진 거예요. 그럼 미안해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완전 새 폰인 거지. 그 미안해로 끝나지가 않잖아.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액정 교체하고 나한테 영수증 청구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요즘에는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액정 교체하는데 30만 원 들잖아요. 근데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이다 보니까 받을 게 없는 거죠. 청구를 해도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받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때는 2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건 좋네요. 그리고 누수를 예를 들어볼게요. 밑에 집 누수 50만 원이에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있으면 가족이 나눠서 청구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기 있고 팀장님 거 있고 어머니 거 있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1억 있어요. 밑에 집이 누수가 됐어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 이제 청구를 원수사에서 해줘요. 저도 밑에 집에 누수가 돼서 700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화장실에 누수가 됐었는데 밑에 집에는 거실까지 번진 거예요. 그래서 거실 다 수리하고 우리 화장실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은 원래는 안 되는데 어쨌든 내 집 손해는 원래 보장이 안 되거든요. 내 화재범에 누수라는 담보로 따로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밑에 집이 7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알아서 청구를 해서 본인 부담금 없이 해줬어요. 그런데 이때는 50만 원이 본인 부담금이에요. 근데 이때는 2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다 깨고 나의 실적을 위해서 운전자금을 갈아타줬어요. 그럼 고객님 입장으로는 단점이 더 많은 거지.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거 깨지 마세요. 이거 해지하면 팀장님 나중에 욕먹어요. 지금 해지하셨으니까 오늘 해지하셨어. 오늘 복원해. 그거 아니면 복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고객님이 당연히 보험 담당자라는 사람의 신뢰도가 깨질 것이고 이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린다고 보험의 인식이 안 좋아버리는 거예요. 설계사의 인식이 안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전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정말 전문가로서 딱 다가갔을 때 이제 정말 객관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개를 받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롱런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고객님께 다가가면 나중에 한 번, 지금 우리가 한 발 물러서면 고객님들이 나중에 두 발 다가와요. 그러면은 내가 네 발을 다가가도 절대 멀어지지 않아요. 지인들 그렇게 컨설팅 하시면 돼요. 어저께 지인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지인 컨설팅 하는 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인은 내가 먼저 나 보험 일 시작했어. 어쩌라고. 그런 인식이 있다니까요. 점점점. 그냥 했다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명함을 카카오톡 메인 화면에 올려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문의가 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면 한 발 물러나는 거죠. 내가 그러면 객관적으로 내 고객님들 보장 분석 해드리는 것처럼 해줄게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 많이 나가는 거 위주로 봐볼게. 보상 많이 나가는 거 위주로 봐줄게 하고서 봐줬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되게 아쉽다. 이건 괜찮네? 이 부분은 이렇게 내고 이렇게 정말 객관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문의를 저한테 했었으니까. 이진아, 나 이거 보장 많이 나가는 걸로 설계해주면 안 돼? 설계가 먼저가 아니야. 너 거 먼저 봐야지. 보고 나서 유지할 건 유지하고 바꿀 거 있으면 얘기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맞네. 맞잖아요. 이 사람의 치료력도 모르고. 이 쌍둥이 얘기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이 쌍둥이 많이 나오죠? C까지 있어요. 셋째니까. 여기서 A랑 C랑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이제 바꿀래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랬어요. 맨 처음에 3살인가? 4살 때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험은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일단은 나는 아이들의 치료력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산한 건 알고 있었거든요. 쌍둥이라서 원래 아기가 일찍 태어나는데 얘가 이제 대학병원 간호사여가지고 이제 배가 더 빨리 나오잖아요. 쌍둥이면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서 계속 이제 밤낮으로 교대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기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기들이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칠삭둥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요. 근데 아기들이 조산을 하면요, 나라에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대학병원 간호사였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병원비를 거의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돈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차도 바꾸고 막 대출도 갖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일찍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실제로 30세 만기에 태아보험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보험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일찍 태어나서 보니까 뭐 질병 후유장애도 받았을 거고 여러 가지가 이제 받았을 텐데 일찍 태어난 아이들이 햇볕을 많이 그러니까 불빛, 햇볕 이런 걸 먼저 일찍 보다 보니까 눈이 안 좋아져요. 안경을 이만한 걸 끼고 있었어요. 태어난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돋보기 안경이라고 하죠. 이만한 걸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시 수술을 했었어요. 그게 조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햇볕을 빨리 봐서 그렇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뱃속에 10달 동안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애기들이 까치발을 걷는 거예요. 애기들은 뒤꿈치부터 닿아야 되잖아요. 걸으려면. 근데 까치발로 이렇게 걷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그때는 아기가 제가 없었으니까 결혼도 안 했었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귀엽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 애기들 이제 수술해 이러는 거죠. 왜? 이랬어요. 그랬더니 까치발 들면 안 된대 이러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는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애기들이 근육이 발달이 안 됐을 때 태어나서 그렇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뤄져요.
애들이 7살 무렵인가? 이제 이때 그 못 바꿨던 게 그 4살 그 이제 태어났을 때 5년 질문서에 걸리는 거죠. 중대질환이 아니라 입원 수술이 걸리는 거예요. 애기들 눈 수술, 사시 수술했죠. 그 다음에 저기 선천질환, Q코드 달고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뒤꿈치 수술했죠. 하니까 입원 수술에 걸려서 못했어요. DB손해보험에 있을 때도 일단은 질문서에 걸리고 이 유병자 어린이 보험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타 회사에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보험회사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거기서는 유병자 어린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못했어. 지금은 심사했는데 안 받아줘. 이래가지고 못했어. 그랬는데 저희 지금 11살인가? 그러니까 10살 전에 이제 10살 때 만나요. 10살 때 애기들을 만나서 나 이제 진짜 바꿀 수 있어?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한번 심사 태워볼게. 유병자 어린이 보험 있는 회사 있어. 여기 와서 GA 와서 이제 해요. 근데 치료력을 알아야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근데 그거 다 5년 지나서 고지 대상이 안 돼. 그걸로 인해서 너가 선천질환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거 뭐 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뭔데 얘기해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간질을 알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ADHD. 그 다음에 또 뭐야? 틱. 쌍둥이다 보니까 2명이 같이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게 다 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요. 애기들이. 이게 무슨 되게 센 약이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될까? 이래요. 그래서 약만 복용하고 있으면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아. 하고서 유병자 어린이 보험 있는 회사 2회사를 이제 지정을 해서 유병자 어린이 보험으로 인수를 내고 질문서에 걸리는 건 없으니까 입원 수술만 없으면 되니까 이거로 이제 인수를 내줘서 바꿔 타줘요. 그래서 바꿔 타주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해줬죠. 야, 왜 30세야? 왜 애기들 보험이 30세에 끝나? 좀 길게 해주지 그랬어. 80세라도 해주지 그랬어. 근데 왜냐면 간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보험에는 무지했던 거죠. 완전 우리가 그 전문가 분야만 아는 거랑 똑같아. 하다 보니까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도 다 똑같아요. 몰랐어요. 그래요. 해서 이제 이 친구들은 선천질환 보장이 안 되는 거를 인지를 하고 추가로 가입을 하게 돼요. 셋째는 건강채로 바꿔 타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뭔 얘기하다 이 얘기까지 갔죠?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그 얘기한 길에 또 하나 얘기할게요. 어떤 고객님 중에 제 충성 고객이에요. 충성 고객인데 DB손해보험에 있었을 때 고객님인데 제 첫 고객이에요. 그런데 그 고객님이 첫째, 또 이제 이것도 실제 사례예요. 팀장님들 남자 아이들 키우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고객님들 만나면 치료력으로 쓰라고 그 사례로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5세 때 가입을 저한테 바꾸셨던 건데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1년 전인가 1세인가 2세 때 하여튼 바꿨던 거 있었어요. 근데 이때 가입했던 것 중에서 골절이 5만 원이 있었고 총 보험료는 5만 6천 원인가 있었어요. 5만 6천 원인가 있었는데 이제 골절이 5만 원, 깁스가 5만 원인가 10만 원, 10만 원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다른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보험이 있었는데 고객님한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고객님,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거에 이 보험료에다가 조금만 더 추가하시면 거기 보험료를 이제 조금만 더 추가하시면 골절을 50만 원 정도 가져가실 수 있고 깁스도 좀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남자아이다 보니까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한번 플랜 짜봐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제 첫 데이터베이스 고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님이 이제 제가 얼마였더라? 5천 원 더 추가됐던 것 같아요. 그럼 6만 1천 원이죠. 6만 1천 원의 플랜을 짰어요. 골절이 5만 원에서 50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깁스가 100으로 바뀌어요.
그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태권도 학원에서 형이 밀어가지고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여기에 실금이 간 거예요. 새끼손가락에 실금이 간 거예요. 근데 골절진단비 실금카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얘기를 해요. 애가 이렇게 돼가지고 돼서요. 얘기를 해요. 실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고객님, 골절됐다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50만 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실금인데요? 네, 받으실 수 있어요. 골절된 거 맞아요. 하고서 실손 의료비는 13,000 얼마인가 나왔거든요. 13,600원인가? 이제 나왔었는데, 실손 청구하실 수 있어요.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고객님 골절진단비 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얘기해요. 그러고서는 제가 딱 증권을 봤는데, 깁스 100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고객님, 혹시 이거, 그 깁스 1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통깁스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알겠어요. 하고 끊어요. 그런데 고객님이 그 다음날 우리 아이 통깁스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반깁스 하니까 애가 뺐다 꼈다 하니까 자꾸 애가 뺀다 불편하니까 하루만 통깁스 해주면 안 되냐 해서 석고를 해요. 석고를 하고서 그 다음날 깨요. 그래서 진단서를 받아와요. 해서 150을 받았어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150을 받았어요. 한 달 보험료 내고. 그렇게 했더니 고객님은 이때는 고객님이 이만큼밖에 못 받을 거였는데 저 컨설팅을 받고 나서 이렇게 받고 실손 의료비를 청구를 했잖아요. 고객님이 외벌이인데 엄마거든요. 제가 외벌인데 가계부가 든든해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다쳐서 너무 미안한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다쳐서 너무 미안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객님, 보험은 이러려고 가입하는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드는 건 맞지만, 보상이 나갈 일이 있으면, 고객님이 만족스러운 보험료가 나갔을 때 제가 든든합니다. 제가 더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애기 잘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하셔야죠. 라고 이제 위로를 해드렸어요. 하고 나서 했더니, 고객님이 소개를 시켜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분이, 저도 몰랐지만, 식당을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알게 됐어요. 식당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소개를 시켜줄 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친정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친정엄마와 그 다음에 남편이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해. 남편 그 다음에 쭉쭉쭉 계속 식당 사람들을 계속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직원들 계속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나지도 않고 계속 다 플랜 짜서 전자서명 보내고 증권 드릴 때만 가가지고 한 번 더 읊어드리고, 왜냐면 전 되게 바빴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요. 저를 믿고 가입하시는 거죠. 이분을 믿고 가입한 거죠. 이분을 믿고, 제 플랜을 믿고 가입을 했던 거죠. 제가 당연히 뭐 자청약은 했지만 대필 서명도 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자필 서명하고 다 했지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나서 고객님한테, 고객님이 둘째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왜 계속 얘기를 안 해주는지가 의문인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선천지라는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객님이 그런데 왜 이렇게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는데 둘째는 왜 이렇게 소개를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이 안 될 거예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왜요? 어디가 아픈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간질이래요. 그래서 DB손해보험에서 첫 직장이었으니까 간질이 안 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넣어볼게요.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어요. 이러는 거. 장애 진단을 안 받았어요. 이러시길래 장애는 보험 가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서에만 안 걸리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 이걸로 그 병원 기록지를 떼어와 달라. 그래가지고 떼어왔는데도 인수가 거절이 됐어요. 근데 이 엄마가 사실은요. 이러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제 추측인데 산후조리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면 태어나면 두 분은 이제 아이 아빠니까 아실 거예요. 태어나면 애들 발바닥에 피를 내가지고 선천질환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근데 추측하건대 조리원에서 떨어뜨린 것 같대요. 근데 그거를 8개월 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8개월 때 알게 된다고 해서 8개월 전으로 가가지고 뭐 CCTV를 달라고 한들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지를 계속 생각을 하더라고요.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간질과 ADHD와 그 다음에 틱이 아니라 이 친구는 또 뭐가 왔더라?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결국엔 장애 진단을 받아요. 장애 진단까지 받아요. 장해 아니고 장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발달장애. 발달장애다. 발달장애까지 이제 진단을 받아서 계속 물리 재활 치료 같은 걸 다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나라에서 혜택도 계속 있었지만 그거를 받고 나서 유병자 어린이 보험으로 그 전에도 가입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보험을 유병자 어린이 보험으로 갈아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마저도 30세 만기였다. 정말 신기하게. 근데 첫째는 80세 만기이긴 했어요. 제가 바꿔줬지만 둘째는 보니까 30세 만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고객님 왜 둘째는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똑같이 몰랐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충성 고객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팀장님이 사례를 직접 겪어서 고객님들한테 이야기해 주기에는 너무나 오래 걸리고 막 우리 20년 됐어, 30년 됐어, 뭐 10년 넘었어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큰 무기는 그거예요. 설계는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사례를 그렇게 전달을 잘해서 이게 곧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보험을 가입시키는 거예요. 하니까 팀장님들은 이게 무기라는 거지. 이 1,000만 원이고 빵원이고 5천만 원이고 빵원이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신인이든 경력이든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전문가적으로 보이는 건 이렇게 사례들을 계속 축적을 해놔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고객님들이랑 할 말이 생기는 거고 대화거리가 생기는 거고 내 주변에도 있을 법한 사례, 다칠 법한 사례 이런 거 있잖아요. 3명 중에 1명이 암이래요. 근데 내 주변에 암 환자가 없어. 그러면 내 주변에 환자가 없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밖에 고객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계시면요. 택시가 몇 대가 지나갈 것 같으세요? 물어본대요. 그래서 글쎄요. 그래도 100대는 지나가지 않을까? 1000대가 지나간다고 해볼까요, 고객님? 1000대보다 우리나라에 매일 암 환자가 1000명이 넘게 발생한다고 해요. 고객님이 지나간 택시가 다 암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안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눈에 보기 쉽게 아까 제가 심장이 통증이 많을걸요? 심할걸요? 보다 이 주먹 이렇게 코끼리가 지나가는 거 그렇게 얘기했듯이 숫자로 사례로 그 다음에 보상 청구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심장 범위, 뇌 범위 다 범위표 있거든요. 그 범위표 숫자로 대비해서 얘기해 주세요. 남자분들이잖아요. 남자분들이 남자 컨설팅, 남자분들이 여자 컨설팅 할 때요. 숫자로, 여자들도 여자 컨설팅 할 때 숫자로 얘기해 줬을 때 요즘엔 잘 먹혀요. 그런데 그거를 많이 걸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고객님이 가입하신 급성심근경색은 100% 중에 100점 중에 6점짜리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객님들이 그래요? 왜냐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거든, 범위표를요.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게 훨씬 더 잘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외우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외우지 마세요. 다 자료 있어요. 자료 제가 파일 다 드렸잖아요. 그 파일에 하나 만들어 갖고 다니세요. 아니면 노트북에 저장해 놓고 다니세요. 해서 그걸 보여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노트북 열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파일 준비하셔가지고 파일 열으세요. 어프로치북 있거든요.
어프로치북 프린트 하시면 거기에 다 있어요. 범위표, 이렇게 사례, 보상 사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상 받을 수 있는 사례 등등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보험 왜 가입해야 되는지 있어요. 그냥 짜잔 열고 보여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례가 되게, 근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화재보험은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게 제일 잘 먹히고요. 좋고요. 심장하고 뇌, 암 이런 거는 이제 열고 보여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요즘에 암 주요 치료비는 사례로 들어주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어떤 숫자로 들어주면서 사례를 들어주면 좋은 거예요. 치료비. 치료비는 이 정도 든단다. 그거 제가 파일로 거기 톡으로 그때 보내드렸잖아요. 중입자면 5,500만 원 든단다. 또 뭐는 면역은 뭐 몇천만 원 든단다.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그것도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뽑아갖고 다니세요. 그러면 고객님 요즘에는 예전에 암 수술은요 개복으로 했어요. 고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암 수술비가 원투로 나눠져 있었어요. 원투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80% 주고 이건 20% 줬어요. 가입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에요. 요즘 수술비는 매회 지급이에요. 그런데 암 수술할 때마다 정액으로 줘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쪼개져 있었어요. 그래서 200만 원 주나 보다 이래요. 첫 번째는 200만 원 주는 거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수술부터는 20%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옛날엔 이랬어요. 옛날 설계사를 깔 게 아니라 옛날엔 이랬어요. 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흐름이에요. 변천사예요. 그러니 옛날 거보다 지금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이 수술하면요. 요즘에도 이 수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술하면요. 옛날에 개복을 했어요. 배를 갈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막 배에 이물질이 있었단다. 또 후유증도 거기 합병증도 많고 후유증도 오래 남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가위가 들어가 있었다던가. 그거 한번 들은 것 같아.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배에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6개에서 8개 구멍을 뚫는데요. 요만큼. 실제로. 뚫어서 이제 로봇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사가 여기 컴퓨터 같은 걸로 보면서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게 로봇 수술이에요. 하고 나서 요만한 거에 우리 물론 그게 재생 테이프는 아니겠지만 재생 테이프 같은 거를 붙인대요. 꼬매지 않고 붙인다고 해요. 붙이고 나서 이제 그게 아물어요. 아물면 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들어가겠냐고. 회복도 빠르고. 실제로 원수사 지점장님이 와가지고 실제로 그 아는 원수사 형이 수술했다고 하면서 얘기해 줬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때 당시에 200만 원 받죠. 그런데 이거는 개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다빈치 로봇 수술 많이 하잖아요 하면서 고객님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비급여라고요. 비싸다고요. 1,000만 원이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셔야 되는, 요즘 보험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하면서 지금 제가 고객님 로봇 수술 많이 해요. 이거는 개복이고 이거는 있게 나오고 이건 1,000만 원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8개 구멍을 뚫은대요. 거기서 이제 관절경 같은 게 이제 그게 들어가서 걔네들이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하고 나서 스티커로 붙여서 그걸 나중에 떼요.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의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했어요, 고객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관이 막혔어요. 뚫을 거야. 옛날에는 머리 개복했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허벅지나 겨드랑이 쪽에서 쭉 타고 들어가가지고 쭉쭉쭉쭉쭉 요만하게 구멍 뚫어가지고 한다고 해요. 근데 수술비가 나온다는 거죠. 요즘엔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사례를 들어주고 예시를 들어주고 계속 고객님이 상상할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면 고객님이 받을 수 있겠네. 괜찮겠네. 옛날 거보다 지금이 좋겠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고객님이 나는 지금은 다치지 않았어. 나는 지금은 보상받을 게 없어. 나한테는 지금 암에 걸리지 않았거든. 그런데 앞으로 보험이라는 거는 개모임 같다는 거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고객님한테 얘기를 해요. 만약을 대비해서 들어두는 건데 받기 쉬운 거에 투자하셔야죠. 금융이잖아요.
개모임? 그래. 젊은 사람한테는 거기 주식 되게 잘 먹혀요. 고객님, 젊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고객님, 보험은요, 주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진짜 싸요. 진짜 싼데 언제 오를지 몰라.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 안 오를 수도 있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런 보험에 투자하실 거예요?